자, 이제 계리직과 관련한 한자 역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 2, 3강에서 배웠던 한자 부수 214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는 복습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한자 어휘 4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자는 결국 표기와 도금의 문제인데요. 하나에서 하나 둘이 되고 하나 둘 셋까지 연계하고 확장하고 역시 연속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도 지금 나올 거고요. 또 끊임없이 반복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지워드리는 그런 놀라운 학습법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자어휘 400 도금과 표기, 심지어는 의미까지도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제 문제 방식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크게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페이지에 3개 또는 뭐 4개 정도의 한자 어휘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울 겁니다. 이 수업 방식이 계속 400개까지 이어지고요. 사이사이에 기출 문제들이 역시 계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자 문제들, 최근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한자 문제들이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가나다로 시작이 되는 기역 또는 가부터 마지막 히읗까지 이제 400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의 가. 원래는 이제 가라는 한자, 제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한자 자체가 뭐 1000자 아니면 1800자, 3500자 정도까지를 기본으로 좀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라는 한자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한 7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가라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한 20개 정도, 뭐 줄이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한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번호를 붙이면서 가, 왜냐면 우리 가나다의 가니까 한자도 가로 시작하는 것 중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오를 가라고 하는 게 여기 1번에 가시 또는 가시적이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또는 뭐 가라는 한자 중에 바로 뒤에도 이어지는 게 가혹할 가자. 그래서 가렴주구라는 한자도 생각이 나고요. 실제 2번에 가혹할 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또 뭐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마음대로 해볼 건데요. 집 가자 뭐 이런 것도 가 역시 가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집 가자로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시겠죠. 자, 또 뭐 한자의 가를 살펴보았더니 그 이외에도 더할 가 역시 부가하다, 부가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더할 가, 가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는 가격을 나타내는 가라는 것도 있겠죠. 역시 부수 214에서 했던 조개 자, 조개는 돈이다. 그래서 가자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른다. 시가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자, 옆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또는 사람과 관련된 단어 거짓이다. 거짓가라고 하는 한자도 있을 것이며 한자 모양은 비슷하지만 옆에 날 일자가 들어가면서 결을 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결을 가는 여가 또는 휴가 이렇게 하는 단어의 결을 가가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한자로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이 거리 가자가 되는군요. 가로수 이렇게 하면 거리 가가 되겠고요. 자, 또 9번째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것은 아름다울 가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을 가인 방명이다, 미인 방명이다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울 가라고 하는 한자도 보일 것이고요. 자, 또는 성씨를 나타내는 성씨, 원래 이제 오를 가였잖아요. 얘가 2개 위아래에 존재하면서 성씨가, 그래서 김가다 뭐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김가, 이가, 박가 이렇게 할 때도 성씨가가 존재할 것이고요. 자, 또는 여러분이 알만한 노래가도 있는 이제 성씨가의 옆에 그롤문변을 쓰면 노래가, 가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한자로 들어본 말이고요. 자, 또는 옆에 왼쪽에 입구자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쓰면 이것을 웃는다, 껄껄 웃을 가. 그래서 가가대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껄껄 웃는다, 크게 웃는다 이런 의미의 한자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집가자를 썼는데요. 여자여를 왼쪽 변에 쓰게 되면서 이것은 시집갈 가.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할 때 재가하다, 재혼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혼할 가, 시집갈 가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떠넘길 가라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다 이럴 때는 떠넘길 가라고도 이야기하는 한자입니다.
자, 또 역시 한자로서는 옆에다 나무목변을 한 번만 써볼까요? 자, 이제 나무목변에 오를 가자를 쓰면 이것은 나무까지 가가 되어서 한자성어 남가일몽이라는 일장춘몽의 같은 말인데요. 이럴 때는 남쪽 나무까지에 기대어서 꿈을 꾸었더니 알고 보니 하룻밤에 덧없는 꿈이더라, 인생 무상이더라. 이럴 때는 나무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상. 자, 이제 첫 번째, 역시 우리가 많이 썼던 벼화변을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벼화변의 오른쪽에 집 가자를, 역시 한자의 육서법의 원리에 의하면 형성자가 80% 이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라는 것에도 가라는 것에도 가라는 것에도 가라는 것에도 가라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변을 보면서도 아, 이게 음은 거의 같구나, 형성자구나, 하나만 알아도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가동하다, 뭐 공장 같은 거, 기계가 가동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은 실제 여기에 벼가 있으니까 심을 가, 벼를 심었다라는 의미의 심을 가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5개만 보여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음절만 가지고도 떠올릴 수 있는 한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진짜 여러분이 한자의 재미를 느끼고 시작한다면 지금 제가 썼던 것처럼 백지에다가 가 이렇게 하나 써놓고 계속 가 이렇게 한자들을 15개 아니어도 돼요. 시작은 하나, 둘, 셋, 넷, 5이어도 되고요. 그러다 또 생각나면 보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10이 되고 15개 정도 된다고 친다면 여러분이 한자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항상 출발은 낮은 데서 가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와 그리고 노력과 시간 투자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자, 이제 가로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한자 최소한의 2음절, 최대 3음절, 우리 계리지기에 어울리는 그런 한자의 수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듯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시의 반대는 비가시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비가시. 자, 그런데 더불어 볼시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관계없지만 현시, 그래서 현시적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한자 전미사 적을 붙여서 가시적인 성과 할 때도 있는가 하면 현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일단 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현자를 쓰게 되고요. 또는 이제는 보일 시자를 씁니다. 이제 볼 시와 보일 시는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로 설명할 때 현시와 가시라는 게 한자 모양이 비슷하고 특히 시라고 하는 글자가 같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얘는 나타날 현자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가 막 늘어난다 그러면 경제에서는 현시적인 소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소비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 않아요. 그러면 잠재적이라고 해요. 물론 능력도 많이 쓰겠죠. 속에 보이지 않는 능력. 여러분처럼 이제 예비 공무원으로서 계리지 공무원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잠재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드러나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현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가시, 현시 비슷해 보이지만 특히 볼 시자와 보일 시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도 우리는 시사하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때 보일 시자를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혹하다 할 때 우리는 가혹할 가자, 가렴 죽으라고도 제가 이제 같은 말, 가정 맹어호라고 하는 같은 말들 포함하여 가혹할 가자를 설명할 거고요. 자, 심할 혹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보입니다. 역시 가혹해요. 상처가 가혹합니다. 가혹하게 사람을 뭐 벌을 주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제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가라는 한자 15개를 과감하게 지울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번 다시 잘 확인하셔서 가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쓰려고 하는 수업의 방식이 있는데요. 뭔가 비슷한 한자 모양인데 또 조금 다른 것들을 구별하기 위함이고요. 자, 지금 우리는 이런 한자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한자의 모양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가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얘가 알릴 고자입니다. 알릴 고자 중에 흔한 것은 광고라고 하는 게 있겠죠. 광고, 알리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말씀원 변을 써볼게요. 자, 말로써 깨우친다. 그러면 깨우칠 고가 됩니다.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손만대에 고하여, 그럼 자손만대에 알리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독립과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고요. 또는 세계만방에 고하여, 그러면 세계만방에 물론 알리는 것도 있네요. 세계에는 알리는 거고요. 자손들에게는 깨우쳐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세계에 알릴 고, 자손만대에 깨우칠 고, 이렇게 같은 고하여, 고하여 원래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자, 이제 나왔으니까 왼쪽에는 원래 술유변과 관련되긴 하지만 이제는 심할혹이라고 했습니다. 심할혹 그러면은 가혹하다 이렇게 떠올리면 제일 좋고요. 혹독하다 뭐 이런 단어들도 있겠죠. 자, 하나 더 뒤에도 역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나무 목변을 들어가면서 나무로 만든 뭔가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뜻을 빌렸으니까 얘는 수갑이라고 하는 단어에 수갑곡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수갑곡을 쓰는 단어 중에는 질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곡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보통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이런 표현을 할 때 질곡의 세월, 질곡의 어떤 고통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수갑을 찼다는 거예요. 찼고라고 이야기하는 예전엔 손에 차거나 발에 차는 그런 수갑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수갑, 곡의 질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모양상 혹, 곡 이렇게 썼으니까 음을 거의 빌린 형성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써드린 다음에 한 번 정도 지워드릴 거예요. 여유를 갖고 우리 부수 때도 했지만 한자는 2번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듣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듣는 거고요. 2번, 3번 정도 쓰게 되면 점점 한자가 내게 다가옵니다. 제가 다가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도 한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알릴 고, 깨우칠 고, 심할혹, 그리고 질곡을 뜻하는 여기에서는 수갑곡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이제 4개의 한자를 또 공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각박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자, 우리는 각에서는 각박할 각자 또는 새길 각자이기도 합니다. 각주국엄,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빠뜨렸는데 배에 칼자국을 새긴 게 각주국엄, 미련하고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변에서 칼도변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칼로 새기는데 그것이 각박하다 이런 거고요. 자, 또는 열불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을 역시 너무 좀 박대하다, 얇게 대하다. 그래서 풀초변이 있어요. 얇은 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열불박이라는 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4개의 비슷한 모양의 제가 한자를 또 한 번 제가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작하는 것은 지금 출발하는 게 이런 모양이면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풀과 관련해서 각박할 각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고요. 자, 반면 이제 왼쪽에다가 제가 한자로는 열십자를 써볼 것이고요. 풀초를 없앤 채 요렇게 한자를 썼어요. 이것은 넓을 박이에요. 보통 박식하다 또는 박사죠, 박사. 그래서 우리가 학사위의 박사,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요. 자, 이제는 박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음은 빌렸지만 한자 모양은 다른데요. 소박할 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소박하다. 물론 성씨에서 쓰이는 박시성을 가진 분들 요 한자를 쓰게 됩니다. 자, 또 비슷하지만 음은 같은데요. 한자 모양은 다른 것 중에 이제 칼로써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칼로써 벗겼다는 거예요. 벗길 박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를 벗기면 박피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4개의 박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쓰기는 했는데요. 자, 다시 뜻 포함하여서 첫 번째는 열불박이라고 했어요. 열불박이라고 하는 게 야박하다 아니면은 역시 여기처럼 각박하다 이런 정도면 되겠고요. 자, 2번째는 넓을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째는 소박할 박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4번째는 벗길 박이라고 했습니다. 피부를 칼로 벗겨냈다 이런 느낌에서 박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박 4개. 자,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지운다고 했습니다. 자, 또 뭐 다 썼다가 지운다라는 것 자체가 살짝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목적에 정말 부합한다면 뭐 제가 지우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2번 공부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열불박, 넓을박, 다시 소박할 박, 벗길 박. 이때 위에 한 번 더 가도 되겠죠? 알릴 코, 깨우칠 코, 심할 혹, 그리고 여기에는 착고와 관련된
수갑, 곡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어때요? 또 8개 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방금방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양을 쭉 늘려갈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한 후에 한 번 더 지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음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가혹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가혹하다라는 의미의 심하다라는 의미의 가혹한 이야기, 알겠죠? 혹독하다 이런 말들을 쓸 때 혹자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각박한 인심, 너무 사람이 각박해요. 역시 각박할 각 또는 새길 각, 그리고 열불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럼 우리가 1, 2, 3번까지 오는 동안에도 벌써 포함되는 한자, 비슷한 한자, 가시, 현시 이러면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한자는 추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에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단어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제가 사이사이에 삽입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고요. 자, 서울시 구급 문제였습니다. 괄호 안에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았던 2번 때문에 제가 지금 내드린 거죠. 가시적인 성과. 아까 어떻게 했었죠? 시가 2개 있다고 했어요. 또 한 번 해드릴게요. 시라고 하는 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렇게 쓰는 시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쓰는 시라는 것 중에는 눈목자가 보이니까 신체와 관련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시, 따라서 시야, 시각, 시선, 알겠죠?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시는 보일 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시적이라는 말을 여기에 썼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의 시는 보일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볼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씩 알아가자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5개의 한자 가상현실 또는 인생 편력, 과장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많이 또 뒤에 이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적절히 사용된 것은 여기에서는 3번의 편력이었어요.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두루 편자예요. 또는 지날 역자라고 하는데요. 역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루 뭔가를 지나간 것이 편력이에요. 발음은 편력이라고 이제 유음화가 됩니다. 리을로.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편력, 딱 여기 좋잖아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뭐 부정적인 느낌의 바람둥이, 뭐 카사노바 이런 사람들도 여성 편력이 심하다. 아니면 뭐 남성 편력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두루 경험을 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3번에서는 두루 편자, 지날 역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틀린 것 중에 1번에 가상현실이라는 말 요즘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현실인데요. 이때 상자가 여기에는 틀렸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인이 들어가는 상과 사람인이 없는 저 모양 상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인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 상자가 들어가야만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는 거짓 가짜, 오늘 가가 15개 했어요. 거짓 가짜에 생각 상자가 들어가야지 모양 상자, 더더구나 사람인이 들어갔던 요 상자는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할 때 쓰는 이 상자입니다. 또는 뭐 이순신 장군의 동상 할 때 쓰는 상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씩씩한 기상 할 때 쓰는 사람에게 쓰는 모양 상자입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가시의 시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고쳐서 빠르게 볼 시자로 고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과장이라는 것도 원래는 자랑할 과자에다가 장자가 길장자인데요. 요 길장자가 아니고요. 베풀 장자로 고쳐야 합니다. 허장성세 할 때 쓰는 장자거든요. 뭔가 말을 크게 베풀어 놓았다는 거예요. 과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길다, 짧다 이런 한자가 아니라는 거죠. 과장 역시 뭔가를 자꾸 베풀어 놓은, 자랑하듯이 내가 말이야 우리 집에 돈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베풀어 놓았다는 겁니다.
배풀장자로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통찰이라는 것도 역시 이 통이 통하였느냐 하는 통할 통자예요. 이동 통신할 때 쓰는 통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찰력 할 때 통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통으로 고쳐야 됩니다. 밝을 통으로 쓰는 것이 실제 통찰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참고로 이 한자는 마을 이름 동이라고 하는 사는 동네를 뜻할 때는 동이라고도 읽습니다. 동자 이음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칠판 보시면 한자 문제들이 우리 계리지계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표기 문제 중에서 어떤 함정을 주느냐. 글자를 한 글자씩 이렇게 바꿔둔다는 거예요. 거듭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이라는 천자문으로 공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어요. 시험은 어휘가 나오니까. 시험은 최소 2음절 이상의 어휘를 주고 그리고 하나만 바꿔놓게 되니까 어떻게 한자 2음절이 같이 쓰이는지 우리가 최소 400개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한글 빼고 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에 뭐라고요? 가상, 거짓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한다. 생각상자. 가시적인 성과. 우리 이제 드디어 1번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 어디에 가더라도 한자어 연습해야지 하고 백지에다가 아니면 한자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할 때 가시. 알겠죠? 가혹, 각박 이렇게 우리가 지금 1, 2, 3번 쓰고 왔으니까요. 역시 편력 맞고요. 과장의 배풀장자, 통찰에 밝을 통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4, 5, 6번 가봅시다. 자, 이제 가에서 이어지는 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는 각박하다라는 각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색일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자라는 게 뜻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둘, 셋, 문장 안에서 또 어휘 안에서 쓰이는 어휘의 뜻을 넓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색일각자이면 되겠죠. 칼로 새겼고요. 도장 인자입니다. 각인하다, 머릿속에 새겨 놓는다라는 건 데요.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각인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각인효과. 원래 이게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새끼 오리, 어머니와 항상 분리되지 않는 오리 이야기가 어린 시절부터 미운 오리 새끼라든지 아니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새끼 오리들의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리가 특히 이런 어머니와의 밀착이 강하대요. 어미 오리와 밀착이 강한데 실험을 해보았더니 오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띈 것을 평생 기억한다고 해요. 근데 보통 오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뭘 보겠어요? 어미 오리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를 잘 따라다니는 그 분리불안이 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사람 역시 한 번 보고 평생 기억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약간 좋은 건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는 좀 오래 남는 편인데 되게 안 좋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평생 갈 때가 있어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상처 줬잖아. 한 번인데 아니야. 그 한 번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어. 이런 걸 각인효과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자 한 번 보았을 뿐이에요. 눈으로 한 번 보고 또는 한자 이렇게 지웠을 뿐인데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인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오리가 태어나서 12시간에서 17시간에 보았던 것을 평생 기억한대요. 오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일수록 그런 게 더 기억에 남겠죠. 자, 이제 우리는 각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임프린팅이라는 영어로도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았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 지금 이 실용 한자의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리라는 단어. 원래 이제 뇌리에 각인되다 있는데 뇌리는 맞지만 우리가 어법상으로는 뇌리 속에 이런 거 하면 이제 틀리는 말이죠. 원래 리가 한자로는 속 리자기 때문에 뇌리 속 그럼 이게 중복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뇌리 속에 막 스쳐간다 이런 거 하는데요. 절대 안 되고요.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 뇌리에 스쳐가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스쳐가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5번에 간과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간자는 볼 간자이고요. 볼 간자에는 눈목자가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물론 과는 진할 과자. 그래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대충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충 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강 보아 넘긴다. 얘 그대로 중요한 사실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어요. 간과했어요.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때요? 간과를 간과하면 안 되겠죠.
간과를 대강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자와 관련된 단어. 개인적으로는 이 볼간자라고 하는 한자가 시험용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잘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간과라는 단어를 한자로 꼭 허공에도 쓰시고 눈으로도 보시고 노트에도 쓰시면 좋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볼간자를 쓰는 단어 중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를 지을주라고 하는데요. 간주하다라는 이야기죠. 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적으로 간주하다, 그를 친구로 간주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었다. 뭐 이런 뜻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보통 사전에는 그렇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번째 볼간자를 쓰는 단어 중에서는 간파하다. 이제 돌석자에 깨뜨릴 파자 이렇게 여러분은 친숙하고요. 안 적어도 적의 작전을 간파하였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이제 3가지의 간자로 시작을 했고요. 간과, 간주, 그리고 간파라는 단어를 설명한 후 우리는 간과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의미와 함께 한자 표기로 강조합니다. 지을 주자, 그렇다고 여김, 그렇다고 봄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달리는 말에서 산천을 구경한다 이런 한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주마 간산이죠. 달리는 말에서 산천을 보았으니까 이게 대충 보고 가는 거죠. 그것 또한 간과, 주마 간산 의미가 유사합니다. 자, 이제 번호 6번으로 가서 간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한자로는 처음 나왔지만 문 안에 해가 들어있잖아요. 문 안에 해가 있는 것을 사이간자, 사이간자는 우리 다 알죠. 남녀간, 국가간, 지역간, 가족간 할 때 이제 사이간자가 되고요. 또 틈이라는 것도 한자로서 틈극이 있는데요. 원래 한자 중에 소극침주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소극침주라는 말은 작은 틈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다. 작은 틈 때문에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된다는 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약간 말린다 아니면 뭔가 잘 안 풀린다라는 이유는 대부분 처음에 시작은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 어떤 작은 관계 하나, 사소한 오해 하나 이런 게 쌓이면서 나중에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게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소극침주라는 성어이고요. 작은 틈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어떤 간극이 점점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틈을 나타내는 틈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극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되, 자,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지우고 또 한번 설명해야 할 한자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문이잖아요. 이제 문인데 이 문과 관련된 한자를 지금부터 제가 최대 10개까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와 관련된 단어를 15개 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문과 관련된 단어만 한 최대 10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문이라는 한자만 계속 다 써볼게요. 생각나는 쉬운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출발에 5개만 가지고 한번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는 문 안에 입이 있어요. 입이 있으면 이것을 물을 문이라고 하겠죠. 물어봅니다 할 때 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런 거 할 때 물을 문자가 되겠죠. 자, 이제 2번째는 귀자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귀로 들었겠죠. 들을 문자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하잖아요. 이게 들을 문자라는 것 여러분 알죠? 자, 이제 나왔으니까 해가 사이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해가 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이 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 안에 마음심자 한번 써볼까요? 마음심자. 문 안에 마음이 어떻다고 봐요? 갇혀 있어요. 이것은 답답할 민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고민 또는 번민 이렇게 할 때 문 안에 마음이 갇혀 있다라고 계속 생각해 주세요. 답답할 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넓을 활이라는 뜻에서 원래 이게 활자거든요. 생활, 그러니까 이 활자만 읽을 줄 알아도 활동, 생활할 때 쓰는 활인데요. 문 안에 활, 이게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국지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문에다가 조조가 이 활자를 딱 쓰면서 문이 너무 넓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조조의 마음을 헤아리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넓을 활자가 됩니다.
역시 같은 방식의 문 총 10개 이제 우리가 늘려가려고 합니다. 양을 늘리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되지만 자, 이제 여러분이 알 것 같은 요렇게만 썼더니 10개자가 되겠죠. 10개자가 있으면 다들 패자 쓰면 합쳐서 개패라고 이야기하겠죠. 자물쇠, 열쇠, 개패잖아요. 개패. 개패 장치입니다. 10개자, 다들 패자도 있습니다. 자, 또는 역시 문과 관련된 단어 가운데 살짝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 게 홑단이라는 한자인데요. 홑단은 단어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얘는 나타낼 천이라는 한자로 읽습니다. 나타낼 천 역시 뒤에 우리가 어휘로 많이 하게 될 건데 천명하다라고 해요.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천명하였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타낼 천이라고 한자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자, 또는 이것도 원래는 벽, 물리칠 벽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서 얘도 벽이라는 걸 그대로 쓰는데요. 열벽이라고 합니다. 열벽이라는 거는 천지개벽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천지개벽, 알겠죠? 열었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개벽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 심자 변을 하나 써볼 거고요. 문이라는 거를 넣어보게 되면 답답하다, 여기는 가엾다라는 의미의 민이 되겠습니다. 가여울 민 대신에 가여운 이유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가엽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민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엽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께 가여울 민.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의하면 백성을 어여삐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여삐 여기다가 가엽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고요. 그게 바로 가엾을 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음만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물을 문자, 들을 문자, 사이 간자. 얘는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답답하다라는 의미의 고민 번민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문에 갇혀 있으니까. 얘는 넓을 활이라고 해서 음의 일부를 빌린다 형성자, 열개자, 다들 패자, 나타낼 천자라고 했어요. 천명하다, 밝힐 천자 다 맞습니다. 자, 열벽이라고 했어요. 천지개벽이면 되겠죠. 얘는 어떻다고요? 연민할 때 쓰는 가엾을 민이라고 했습니다. 또 문에서 음이 살짝 변한 거니까 역시 살짝 형성자, 문에서 역시 온 거잖아요. 문 비슷한 민이 된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 몇 개 했다고요? 15개. 문 몇 개 했어요? 10개. 합치면 25개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절로 단어를 만들 준비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사이간자에 간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우고 또 한번 또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각인한다고 했어요. 저는 각인효가라는 말을 썼고요. 또는 새길각자, 도장인자. 그래서 도장처럼 새기는 거니까요. 각인해야 됩니다. 머리에, 머릿속에, 뇌리에 이랬죠. 뇌리 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또 간과에 저 눈목자가 포함된 볼간자, 대강 보아 넘기는 건 간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는 건 간주하는 거고요. 꿰뚫어 알아차리는 건 간파하는 거고요. 달리는 말에서 산천을 구경하는 건 주마 간산이 되겠습니다. 볼간자. 자, 이제는 사이간자에 문 관련 한자 10개 했고요. 틈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극이 생겼다라는, 간극이 벌어진다라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한자성어 작은 틈으로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된다고 했던 소극침주라고 하는 한자성어. 우리가 이제 한자성어 때도 배우게 되겠지만 소극침주라는 성어도 동시에 기억하시면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십조까지 될 수 있도록 이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 반가운 간주가 드디어 또 나왔군요. 자, 이제 지을주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지을주가 살짝 어려운 이유는 한자 중에 여러분이 아는 한자, 요 한자가 원래 예고자거든요. 옛날을 뜻하는 예고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온고지신에 쓰는 한자예요.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안다. 아니면은 고사성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 이야기 이렇게 포함하는. 하지만 모양은 비슷했는데 여기에 사람인만 하나 더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지을주라고 하는 한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지을주라는 단어는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간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만 가지고도 처음에는 뭔가 많아 보이긴 하겠지만 214개. 그래도 그 변의 차이가 분명히 한자의 의미 차이 또는 표기의 차이, 도금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변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8번째, 갈등이란 단어가 보이군요. 칡갈자 등나무 등인데요.
보통 우리가 칡해로 간다, 뭐 칡즙 이런 거 마시듯이 막 꼬이고 얽혀 있죠. 그게 바로 갈등이에요. 칡처럼 얽혀 있어요. 등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칡과 등나무에 모두 풀초변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두 개의 칡과 나무가 얽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서로 충돌하는 것,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렇게 쓰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갈등과 유의어로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알력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 간의 관계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좀 갈등이 있어요. 알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근데 알력이라는 것도 한자를 보면 원래는 수레거 또는 차차차이지만 수레라는 한자의 모양을 둘 다 또 빌린 거예요. 갈등의 위에 풀을 두 개 빌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알력은 삐걱거린다라는 한자의 삐걱거릴 알에다가 원래 오른쪽에 즐거울 락, 음악악, 좋아할 요인데요. 락 비슷한 음을 빌렸죠. 그래서 락에서 력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칠력이라고 합니다. 뭐 누군가를 한 대 치듯이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삐걱거리고 자꾸 사람 사이에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알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등, 알력 모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한자이며 유의관계라는 것과 이제는 갈등에서 머무르지 않고 두 대의 수레가 삐그덕거리는 건 알력, 그리고 칡처럼 등나무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두 개 동시에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음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같이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간주. 그를 좋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고. 한 번 더 우리는 볼간자를 했기 때문에 3개, 최대 4개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간과 그리고 간주, 간파, 주마, 간산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동시에 갈등이라는 단어에도 칡갈자, 등나무 등자, 같은 말 알력이라는 것까지 혹시 보이나요? 더 욕심내고 싶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한자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만 말하시거든요. 한자는 나는 하나도 모른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1도 모르는 것이 어떤 그것도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역시 한 번 더 지우기 전에 아까워서 제가 지우는 게 아까워서 계속 여러분이 좀 보라고 써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예고, 옛날고, 그러할고, 연고고 뭐 뜻은 많습니다만 예고라고 시작을 전에 했고요. 이제는 지을주 보이나요? 지을주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간주. 알겠죠? 간주 외에는 이 지을주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주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히 다 안 겁니다. 자, 또 이제 9번, 10번, 11번 또 3개 갈 건데요. 이제 동음, 이의, 어라고 하는 감사라는 게 2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동음, 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달라요. 우연히 소리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렇게 보이죠. 물론 이제 사실 느낄 감자는 이게 장음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을 한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음을 포함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는 감사에 걸리다 이렇게 짧은 발음이에요. 장단음으로 구별하면서 의미를 구별하기 위함인데요. 자, 느낄 감자는 항상 장음이라고 나중에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례할 사자도 한자 보이겠죠? 모두 말과 관련되네요. 감사한 것도 말이잖아요. 역시 말씀 언변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학생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감사한 게 맞아요? 고맙습니다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둘 다 맞죠. 하지만 감사라는 거는 한자어고요. 고맙습니다는 순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뉴스 진행할 때 맨 마지막에 멘트 어떻게 하죠? 아나운서들이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언론에서는 특히.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서 훨씬 더 적절하고요. 그렇다고 감사합니다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자니까 더 선호하자면 우리는 고맙습니다를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감사의 인사입니다. 자, 하지만 볼감자, 조사할 사자, 볼감자 한자 잘 봐주시고요. 따라서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에 걸렸어요. 회사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감사가 나오고 이게 볼감자, 조사할 사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아깝지만 문 10개는 지울게요. 그러나 숫자로 기억해 주시고 제가 끝날 때 한 번 더 오늘 배웠던 것들을 숫자로 함께 말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지금도 비슷한 한자로 설명하면 총 4가지가 있어서 미리 제가 위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한자 모양이 같아요. 볼감자에서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의 한자 중에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혹시 하나라도 있으신지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뭐 부담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볼감자 안 쓸게요. 외워야 되니까 감사 했습니다. 감사에 걸리다 했어요. 10번에서. 자, 이제 옆에다가 물수변을 써볼게요. 여러분이 친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수변을 쓰게 되면 이것은 넘칠남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은 남이 되고요. 뒤로 가면은 람이 되는 한자인데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자, 물이 넘친다. 외우기 쉽죠? 물이 넘친다. 자, 넘치다의 남자로 시작하면 남용하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의약품과 관련하여서 남용과 오용이라는 단어를 슬로건으로 사용하죠. 약 좋다, 남용하지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건 남용이죠. 남발한다고 하죠. 막 역사를 남발하고 막 어떤 공약을 남발한다. 마구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남발이 되겠죠. 나무를 한 번에 많이 베는 것 이런 것들을 남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한 잔에 넘치는 물 그래서 큰 강물도 넘치는 한 잔의 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시초를 나타낼 때 남상이라고 합니다. 넘칠 남자 많습니다. 뒤로 가면 범람한 거죠. 범람 강물이 범람하였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쇠금자를 제가 다 써볼게요. 그러면 쇠와 관련된 재질이라는 거고요. 쇠와 관련해서 예전에 만든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거울 감자가 됩니다. 자, 비슷하지만 감, 람, 감 뭐 이런 정도면 되겠죠. 자, 거울 감자는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북이의 등껍질과 그리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귀감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써요. 귀감. 아니면 뒤에서 배우지만 예술 작품을 음미하다라고 하는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미술 감상할 때 쓰는 또 감자이기도 합니다. 거울 감자로 외우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앞에 기출에서 살짝 언급한 바가 있었던 풀, 바로 풀과 관련된 그 단어 쪽람이 되겠어요. 쪽이라고 하는 것은 풀빛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청출어람에 쓰는 말이군요. 다시 푸름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청출어람, 이 청어람이라고 이야기했던 한문 구성의 어조사와 관련된 어조사어 A보다 B 이렇게 우리 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이것은 쪽람이라고 여러분이 읽을 준비하신 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볼감자, 넘칠남자, 거울감자, 쪽람자입니다. 어때요? 남의 느낌이에요. 그러나 얘는 감이고요, 남이고요, 감이고요, 남이고요. 알겠죠? 뭐 또는 람이 되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슷한 한자 모양을 또 4개 정리한 거예요. 기쁩니다. 자, 감사와 감사가 있었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동음이어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것 중 감상,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느낄 감자는 소리가 장음이라고 했잖아요. 감상이 2개 있고요. 감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느낄 감자, 생각상자.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상자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서로상자잖아요. 근데 서로상자 밑에 음은 빌렸고요. 마음신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개를 구별하라고 하면 하나는 서로상, 상충하다, 상치하다, 상반된다, 상보적이다, 상이하다 할 때는 서로상자를 쓰고요. 하지만 생각상자 오늘 2번 했어요. 아까 상상 있었잖아요. 아, 가상 있죠. 가상. 가상 세계의 상도 있고요.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미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려서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생각상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상의 생각이니까요. 최종 서술어도 생각 이렇게 한번 기억해도 되겠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바로 감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feel이에요. feel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eeling이라고 하듯이. 자, 그 책을 읽은 feel이에요. 그 책을 읽은 느낌이고요. 생각입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감상이라는 거는 생각. 외국에 다녀온 감상은 어때? 이렇게 물으면 동음이어 중 이 감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다녀온 느낌은 어때? 생각은 어때? 알겠죠? 자, 이제 여기는 감상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뒤에 두 개 더 이어서 갈 거지만 또 복습합시다. 자, 동음이어 두 개, 감사하다. 감사에 걸리다. 알겠죠? 대신에 장단음 감사. 감사에 걸리다. 이렇게 길고 짧은 걸 구별하면 됩니다. 자, 감상 이야기했고요. 마음 속에 느껴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또는 느낌이나 생각을 감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자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감, 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양은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지운다 생각하더라도 바로 감상, 장단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상. 이제 총 세 번째, 세 개가 지금 나온 거고요. 아까 했던 것은 상자가 생각상자였잖아요. 서로상의 마음심자가 있었던. 그러다 지금 이제는 다칠 상자, 아플 상자예요. 상처상이에요. 우리는 부상당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서술어에서는 아프다 또는 상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니까 쓸쓸하고 슬프다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주면 돼요. 자, 부정적인 어감이라고 했지만 바로 감상에 젖다. 장은 포함하라고 했어요. 느낄 감자니까. 감상에 젖었어요. 이걸 마치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sentimentalism이라고 하는 감상주의라고 하잖아요. 너무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감상은 너무 무기력과 같다는 역시 늪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맨날 울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만큼만 울자.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좀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말이에요. 지나친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아플 상자, 상처 상자, 다칠 상자 요 상자를 잘 봐주시고요. 자, 세 번째 감상 기억하시죠? 이제 드디어 거울 감자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감자, 볼 감자 왼쪽에 쇠금자가 들어있다고 했던 거울 감자. 했던 단어는 귀감이라는 단어와 함께 감상. 이제는 짧은 감상이에요. 긴 감상이 아닙니다. 거울 감자와 상줄 상자. 자, 이제는 뜻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은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는 것을 감상이라는 이 한자를 써요. 예술이라고 했어요. 예술의 하위 개념에 뭐가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음악도 있어요. 미술도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미술 감상 이러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감상이라고 하는 것의 동음이어 세 개를 제가 이제 이쪽에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감상이 세 개가 있다. 숫자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네모의 세 개의 틀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고요. 장단음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느낄 감자를 쓰는 감상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 감자라고 했습니다. 쇠금자. 따라서 감상에서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었지만 첫 번째는 감상의 생각상자. 마음속으로 느낀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감상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픈 거라고 했잖아요. 상처, 다친 것. 그래서 역시 우리가 많이 쓰는 상처에 해당이 되는 요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했다의 상자예요. 다시 제가 이렇게 써보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감상에 젖다, 감상에 빠지다, 감상주의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주다라는 한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이제는 상준다라는 말이지만 실제 이제 뜻에서는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미술 감상, 예술 작품을 즐겨 음미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전 토클 시험, 즉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1회. 1회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문제예요. 왜? 좋은 문제들을 많이 내니까. 바로 1회에도 감상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한자와 관련해서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자, 심지어는 이 세 개를 한 문장에 동시에 쓰기도 하더라고요. 한 문장에 제가 써볼게요.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에 젖어 감상의 글을 쓴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시에 쓰기도 합니다. 장단음 들으셨나요?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에 젖어 막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을 글로 쓴 거죠. 감상의 글을 썼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쓰기 싫었던 숙제 중에 하나가 독서 감상문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이 첫 번째를 말해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라는 거예요.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아픈 점을 써라, 마음 아픈 걸 쓸쓸한 걸 써라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상에서도 역시 상자에 상자 3개까지 포함하여서 이제 정리했어요. 이제 정리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다 까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여러분 써주세요. 자, 이제 14번 강령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본이 되는 줄거리,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김희독립선언서에서도 최남선의 김희독립선언서 뒤에 만해 한용운의 공약 3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행동 강령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별이 강이라고 합니다. 원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변이 지금 왼쪽에 들어있는데요. 원래는 그물의 맨 윗줄, 그물을 오므렸다 펼쳤다는 맨 윗줄을 두꺼운 줄이 있겠죠. 그걸 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중심, 핵심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역시 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핵심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별이와 관련해 강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느릴 영입니다. 역시 사람들을 거느립니다. 머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얘가 머리와 관련된 머리혈자, 머리혈자 안에 눈목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의 영도자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자, 이렇게 한자 포함하여서 3개 했습니다. 자, 읽으시면은 다시 발음 감상해졌다 이렇게 했었고요. 영화 감상이 있고요. 행동 강령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역시 우리는 이 음절의 한자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1시간에 생각하는 최대 목표는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30번까지는 계속 가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어요. 자, 요 문제까지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까지만 하고 또 쉬었다가 또 이어가 봅시다. 자, 역시 한자를 잘못 병기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바로 감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여러분 함께 보고 있으시잖아요. 음악, 감상 어때요? 음악, 감상, 우리 이렇게 안 썼어요. 예술 작품을 즐겨 음미하고 즐기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우리 한자 씁시다. 영화, 음악, 미술, 예술과 관련해서는 거울감자를 써야 된다고 했고요. 상주다, 상상자를 써야만 이 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병기된 것에 정답이 여기에 있네요. 우리가 했던 게 답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보이는 지금 이 감상은 뭐가 생각나죠? 생각상자, 마음에 느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감상이라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외국에 다녀온 감상은 어떠냐? 제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느낌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라고 말이죠. 자, 반면 나머지는 모두 맞다는 건데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진통을 시작할 때 아플 통자 바로 뒤에 할 거예요. 자, 병질엄자가 들어가면서 진통의 통은 아플 통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이 통할 통이라는 거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학문도 원래 동음이어가 있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물을 문자 입으로 물었어요. 문 10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추정하다에 역시 추측하다, 헤아리다 라는 의미에서의 추가 원래는 밀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합니다, 추측합니다 하는 것에 헤아릴 추가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답 3번을 준 후에 3번은 음악 감상의 감상을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바꾸면 되겠죠. 어때요? 이제 감상 3개 느낄 수 있겠어요? 장단음 가능하겠죠. 자, 이런 정도로 우리는 한자와 관련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호로 말하면 그렇게 긴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엄청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시작은 가와 관련된 한자 15개 했습니다. 문과 관련된 단어 10개도 했습니다. 비슷한 모양들의 한자를 제가 나열하기도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감이나 람과 관련된 한자들도 포함하기도 했었고 또는 알릴고, 깨우칠고 아니면은 가혹하다라는 의미의 심할 혹자 또는 수갑과 관련된 질곡의 곡자 이런 것도 우리 했고요. 열불박도 했죠. 또는 넓을박이라는 것도 했어요. 자, 이런 단어들을 지금 칠판에 있는 걸 포함하여서 와 선생님 재밌어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힘들어요,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반복하고 천천히 해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 어휘와 관련된 번호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